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을 5달 정도 남긴 상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3주간의 일정으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국감 시작 전 오늘 오전 여야 지도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기동 전 검사장 등 화천대유 사건에 관련된 법원 고위직 인사들, 법조 출입 기자 김만배라는 사람과 연결된 이 법조 고위 인사들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유착 관계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국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고 국민적 의혹 사안들은 명쾌하게 밝혀내는 진실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회의 권한으로 이 후보의 윗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유독하게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만큼은 다를 겁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진짜 정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국감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다 이런 말씀 해드렸는데 이 전운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이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증인 채택 문제도 잘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피켓을 가지고 여야가 맞붙었고요. 지금까지도 오전 내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글쎄요, 시작부터 예고된 파행이라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3주 동안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그렇죠.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된 파행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오전에 7개 상임위가 다 파행이 됐는데 야당이 피켓을 들고 이제 얘기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이걸 수용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 운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법사위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 피켓을 드는 그런 장면이 또 벌어집니다. 예. 이 국정감사라는 거는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1년 동안 얼마나 잘 이렇게 국정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선 앞뒀다 그래가지고 정치 공방의 어떤 시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거는 본연의 어떤 임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 의혹, 대장동 의혹이건 고발 사주 의혹이건 이거는 검찰이라든가 여기서 다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야가 사실은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대선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먼저 국정감사를 아주 충실하게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수권 능력을 인정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정감사 더 열심히 해갖고 좋은 평가 받으면 가산점 이런 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앵커님도 아마 현장 취재하실 때 그런 거 많이 느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은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 선거를 5달 앞두고 벌어지는 국정감사라는 게 저도 현역에 있을 때 보면 유혹을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정치 권력 대통령 자리를 놓고 벌이는 가장 큰 정치 전쟁이잖아요. 저렇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 의원 한 사람만의 점수 따기에만 국한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 이런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니까 첫날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내일 정도는 아마 저는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걸 매일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첫날 정도는 야당의 결연한 결기를 보여준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사실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정도는 아마 국민들도 그래 스스로 이해한다 저렇게 나올 걸로 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또 각 정당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은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딱 9일 남았잖아요. 또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은 사실 또 11월 5일이니까 한 달 딱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당내 급한 사정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이제 한 5달
좀 남은 거 이런 시점 때문에 굉장히 양 정당 다 몰리는 거죠. 그 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의원님 말씀처럼 내일부터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출석시키겠다.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윤 전 총장을 출석시키겠다 하면서 증인 채택을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분 다 여야의 지지율 1위를 밟고 있는 선두 주자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분들이 사실상 국회에 와서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서 사실은 흠집 내기, 뭐 정치 공방 이걸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두 후보, 1등 후보를 여야 후보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내세우면 국민들이 그걸 갖고서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태, 이 사태가 워낙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키맨이라고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긴급 체포가 돼갖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측근을 이는 아니고 단지 부하 직원을 잘못 관리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나타내는 이 정도로 선긋기를 나서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유동규 씨가 누구냐 하는 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어제 토론에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뭐 산하 기관 중에 직원 중에 한 사람이다, 중간 간부다, 또 연을 끊었다 이 정도로 표현하시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쭉 관찰해 보는 결과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또는 13년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후보를 많이 도운 사람이 언제 연결됐습니까? 제가 보니까 2008년인가 그렇더라고. 2008년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 2006년도에 성남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변호사 야인 시절에 도와온 게 유동규 씨예요. 어떤 힘으로? 그 내가 분당의 정자동이나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이었단 말이야. 리모델링 조합장. 그러니까 그때 분당만 하더라도 진짜 한나라당의 완전 아성판인데 거기에서 표를 몰아주고 도와준 사람이라 2010년도 선거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수위 간사했잖아요. 성남시장 인수위 간사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 시켜주고 그다음에 성남개발공사에 또 본부장 시키고 심지어 작년까지는 관광공사 사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이 하고 이분의 관계는 12년, 13년 됐다면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깝다. 이게 첫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뭐 성남에서도 말이 많고 제가 볼 때 현장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그 곽상도 의원 문제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 제명 문제를 두고 좀 갈등을 빚었잖아요. 최고위원회 어제 밤에 소집을 했는데 조수진 의원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수진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자를 좀 준비했는데요. 조수진 의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이 범죄나 또 화천대유 불법과 관련이 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굉장히 뜨거운 설전들이 오고 가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이끌고 가느냐 전략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 사실 회의를 소집해 놓고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견이 발생하니까 나와서는 곽상도 의원 제명 문제 아니었다. 뭐 이 얘기를 제가 바로 뉴스에서 받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곽상도 의원 제명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동력을 만들고 그 힘으로 우리는 이제 말끔해졌으니 특검 받아라 이렇게 이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저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사실상 이 50억이라는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걸 받았지만 제명이 아니라 탈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명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들을 때문에 줬는지 아니면 실제로 곽상도 의원과의 무슨 거래가 있어서 준 건지
이건 우리가 지금 아직 수사도 안 된 거거든요. 확인도 안 된 것이고 그 안에 어떤 다른 뭐 미략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장에 이걸로 해가지고 제명이 된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여기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명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의혹이 드러나고 뭔가 문제점이 극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제명하기 전에 스스로가 사퇴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계산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지도부의 내분 양상이 정치에서 종종 벌어지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또 심야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이렇게 날선 설전을 벌이는 것도 그렇게 흔히 보였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물론 예. 이제 리그를 달리해서 이준석 대표가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의 대표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리그를 달리했던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뭐 그런 분인데 다 좋은데 저는 이게 교수님께서는 물론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거 입장 진짜 제가 이 누가 50의 아들 6년도 안 되고 5년 8개월 9개월 근무한 대리급 직원한테 50억 원의 퇴직금을 줬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 결국은 아버지인 광모 의원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탈당을 했다고 해서 이걸 사실은 선제적으로 더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네. 아니, 저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주당과 이런 사람들에서 도덕적 우위라든지 깨끗하고 국민들이 믿어줘야 되잖아요. 국민의 힘을. 야당을 믿어줘야 되는데 저런 사건 하나 터지면서 굉장히 모든 책임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마당에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참이라는 말을 감히 쓰면서 그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금 국민 정서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퇴직금 한 게 뭐 타당한 거냐, 과기원 뇌물 정황이냐. 이것은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지만 정당이라면 모르지 저 정도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맞고 이거는 이준석 대표 말이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대장동 리스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준석 대표는 50억 약속 클럽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물론 그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는 증권가 사설 정보지라고 해서 뭐 저희가 진위 여부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긴 있지만 여야는 서로 상대방 진영의 인물들이 있다 이러면서 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50억 클럽에 확인된 거는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인 것은 이제 분명한 건데 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인터뷰처럼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출처가 사설 정보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라시라는 데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이런 야당 대표가 이런 사설 정보지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정도의 어떤 확신이 안 가는 그런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가 얘기한다 그러면 당대표의 어떤 신뢰성이라는 것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그러니까 여당을 공격하고 거기에 누구의 측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뭔가 명확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하고 지금 미국에서 사실상 뭐 종전선언 문제 갖고서 뭐 얘기를 했지만 뭔가 성과를 거두질 못했거든요. 오자마자 특검 카드를 내세우는 이런 강수를 두면서 사실상 이런 어떤 여당을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실수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지라시를 갖고서 근거를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50억 클럽 리스트뿐만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저마다의 전방위로 수사력을 모아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들, 수사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신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 사설 정보지입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네. 국민의힘에 그래도 제보를 받아서 했는데 그 제보의 근원을 소스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사설 정보지를 뜨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곽상도 의원 부분은 맞는 거잖아. 50억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결국은 소수의
그 뭐랄까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붙어가지고 가져간 돈이 이익 배당이 4천억이요. 배당 뭐랄까 분양이익이 또 2,500억 내지 4천억이다. 다시 말하면 6,500억 내지 8천억 원 이상을 들고 갔다는 이 대목에서 그 돈이 다 어디 갔겠느냐.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뭐 차명 소유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화동이 1, 2, 3, 4, 6, 7호가 실제 소유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는데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이익을 놓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회계사와 예. 뭐 변호사 간의 싸움도 붙고 했거든. 나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좀 증거는 많이 사라진 느낌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 보도된 게 언론에 나온 게 8월 31일자더라고요. 어디 인터넷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동안에 검찰은 거의 손 놓고 있다가 결국 녹취록 이야기 나오고 정영학 씨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수사에 들어간 거고. 예. 경찰은 4월 달에 FIU에서 정보금융분석에서 넘겨줬는데 5달 동안 뭘 했는지 모르지만 손 안 대고 있다가 이제 경기 남부청으로 넘어가서 뭐 수사를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이미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게 많이 저는 증거가 멸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제주도 현장 연결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오늘 제주에서 열립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약 12만 표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 이번 주말에 2차 선거인단 투표 슈퍼위크까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겸손한 표현으로 7분응선 정도는 본선 직행을 위한 그런 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거치면서 어떻게 좀 결말이 맺게 될지 조심스럽게 전망 부탁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늘 제주, 내일 이제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일날 인천으로 와서 슈퍼위기 같이 열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대규모의 선거가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얻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이제 대장동 의혹 문제가 투표자들을 선거인단들은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투표를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그런데 이런 의혹이 발생하면 지지자들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투표장에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그럼 투표율이 낮아지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지지층의 어떤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후보가 사실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뭐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무효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협박이라고 맞서면서 경선 불복론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는 이제 분모를 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퇴를 한 분의 어떤 이제 투표한 분들의 어떤 분모를 숫자를 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이것이 경선 불복까지 얘기 나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예. 지금의 이 단어는, 이 말은 결국엔 지지층을 좀 더 결속시키려는 그런 어떤 성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또다시 실언을 했습니다. 지난 TV토론에서 불거졌던 주택청약 통장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다가 결국 그 해명 발언이 문제가 됐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실언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하고 토론을 하다가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예. 안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런 취지였으니까 그 사람 해명하는 유튜브를 만들다가 또 방송을 만들다가 주택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침해한 자 아니에요. 예. 이게 누구나 다 저도 제가 주택 청약 통장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는 취지에서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침해 환자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 삭제했다고, 영상을 삭제했다고 예. 그러면서 또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이제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걸 말 그대로
실언이죠. 자기가 말하고 나서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게 저 참모들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런 말 이제 안 쓰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조심하면서도 말 하나하나를 다 가려서 하는 건데 아직도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훈련이 덜 된 분의 뭐 그런 게 좀 표출됐다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네. 또 대장동 의혹이 워낙 불거지면서 조금은 관심권에서 멀어진 그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이것 관련해서 현직 검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이 되면서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공수처에서 본격적인 수사 더 광범위하게 하게 될 텐데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계에 현직 검사들이 연루가 됐다는 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이 불씨가 타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전적으로 사실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손준성 검사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다른 검사들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어요. 예. 그런 것을 갖고서 고발장을 작성해가지고 미래통합당에 넘기고 그거를 대신 고발해달라. 뭐 이게 지금 의혹의 어떤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뭔가 이 검찰이 이거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뭐 지금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검찰이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예. 공수처로 넘어가면 이것들이 이제 보다 윤곽을 드러내겠죠. 이것이 만약에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연관성. 왜냐하면 그 시기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었던 것이고 내용도 그 윤 전 총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시가 있었는지, 뭐 암묵적으로 뭔가 묵인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신의원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발표를 딱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 게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손준성이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연결시킨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손준성 또는 손준성과 그 휘하에 있던 검사들의 연루 사실이 확인됐다고 그 검찰은 확인돼요. 이거는 어디서 했느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 옛날 공항원 일부에서 한 거예요. 그다음에 대검 감찰부에서 했던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거하고 대검 감찰부에 전부 다 공수처로 넘어간 거예요. 확보된 자료, 수사 근거를 다 넘긴 거예요. 왜요? 검사는 공수처에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수처는 검찰에서 넘어온 걸 토대로 다시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하게 확보가 된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간 것 아니에요. 남은 것은 손준성 검사를 언제 불러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하느냐 이 대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손준성 검사의 연루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그럼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협의를 안 했을까? 지시를 안 받았을까? 이런 대목이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